인사의 5분 글방. 오늘은 영화 나는 보리를 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 이거 학교 책에 나오죠? 네. 보리가 이름이에요? 네. 보리가 무슨 뜻이죠? 여기서? 나는 보리라는 건 I see라는 의미예요. 내가 본다. 나는 보다. 볼 수 있다. 네, 좀 특별한 11살 소녀의 얘긴데 부모님 소개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단 나는 보리라는 제목 자체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는 거에 좀 중점을 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은 평범하게 태어났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과 동생은 이제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가족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다라는 거에 속하고, 코다가 뭐냐면 이제 뭔가 장애인이 이제 부모를 둔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아이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아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듣는 거에 관한 건데 왜 제목은 보리예요? 듣는 게 될 수 없으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게 더 제일 중점적으로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작가 의도에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보리. 그러니까 나는 보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청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예민한 구석이 한 군데쯤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시각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각이 수아는 보는 거니까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그럼 뭐 어떻게 의미해요?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보리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족 중에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자기는 듣잖아요. 근데 왜 보리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보리 쌀 할 때 그 보리의 의미도 있고, 그죠? 그 작가가 얘기한 보리의 세 가지 의미가 뭐였어요? 일단은 나는 보다 하고 나는 할 때 이름을 소개시켜주고 싶었다. 이러고 하나는 기억이 잘 안 그 나는데. 보리였던 것 같아요. 쌀 맞아요. 보리처럼 되게 흔하지만 굳건하게 자라서 나달이 되는 보리의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그런 거 같고, 보리가 단오제에서 폭죽을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뭐라고 빌어요? 소리를 읽고 싶다. 왜요? 아무리 봐도 뭔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가족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뭔가 묘하게 소속감이 날 수도 있고. 정체성과 소속감이 없어서 듣고 싶지 않다, 소리를 읽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모가 귀 수술을 한다고 정우가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정우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축구 선수가 꿈이에요. 그리고 그때 딱 경기를 앞둔 날에 수술 날이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겹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귀 수술을 하면 더 이상 심한 격한 운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모는 그걸 숨긴 거예요. 왜요? 이모는 들을 수 있고 근데 걔네는 들을 수 없으니까 병원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걸 보리가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모도 보리가 이제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이제 정우 수술 안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왜? 수술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우 수술하면 축구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 왜? 그러니까 병원에서 축구 못한대. 근데 이모가 그걸 얘기 안 해줬어.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가족들이 너 들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리가 들린다는 사실보다는 이모가 왜 그 얘기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숨기고 싶었던 거죠. 그냥 애가 빨리 듣길 원하니까 자기가 다 수발해줘야 되니까. 그냥 귀찮아서 아플까봐? 그게 아닐까. 정확한 의도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동생이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농인을 말 못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하거든요. 농인을 속이는 장면도 보고 현실의 차가움을 보게 되잖아요. 보리가. 근데 그런 현실의 차가움을 듣고 보는 게 보리한테 세상이 녹록지 않을 텐데, 근데도 왜 보리는 가족과 똑같아지고 싶을까요? 소속감. 그 다음에 뭔가 묘하게 동떨어진 기분이 들 수. 근데 보리는 항상 그럴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 다른 느낌이고 집에 오면 또 가족 맞아요. 딱 사람들과 그 다른 느낌이라서 뭔가 중간자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슬프거든요. 여기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기분은 되게 슬픈 기분 중에 세상에 몇 안 되는 슬픔 중에 하나죠. 박쥐가 쥐한테도 속하고 새한테도 속하는 게 아니라 새에도 못 속하고 쥐에도 못 속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는 똑같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빠가 아버지가. 그리고 수화를 보리가 못하나요? 손으로 수어 하는. 옛날에는 못했는데 이제 못 들린다고 해가지고 좀 배워서 좀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죠. 아버지는 미안함과 대견함을 보리한테 다 가질 수 있겠죠. 왜냐면 유일하게 듣는 아이니까 세상으로 향한 창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창구 역할을 아이한테 내맡겼으니까 아버지가 그냥 보통 아버지라면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자식이 장애인이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쵸. 그거는 좀 되게 통렬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리처럼 소리를 잃고 싶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민서가? 이 입장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족과 사이는 다르다는 게 너무 힘들고, 음. 가족과 같이 똑같아지고 싶고, 그리고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게 되게 세상으로부터 장벽이 되기도 하고, 아직 어리잖아요. 그게 되게 책임감이라는 게 되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리는 수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중언어 학습자네요. 그죠? 그죠? 왜 그랬을까? 이제 이제 가족들과는 이제 수어로밖에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수어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굳이 수어를 하지 않아도 대화가 편하게 되잖아요. 은정이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요. 그죠? 아까 말했듯이 박쥐는 쥐에도 속하지 못하고 새에도 속하지 못하는 게 딱 이 부분에서 나오는 근데 거예요. 어떤 점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면 새한테도 속하고 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쥐에게도 속할 수 있죠. 같은 말이에요. 반만 속하고 반만 속하지 않는다는 거는 반만 속해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그죠? 소리 읽기 체험을 통해서 보리는 어떤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장난이나 호기심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보리는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못 들으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울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폭력과 마주해야 될지도 몰라요. 안 들리니까. 정우가 이런 말을 모른다고 해요.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너는 안 들리는 잘 뭐하냐고 이렇게 보리가 물어보면 죄주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다.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날 어려워하고 선생님도 나를 이해해준다고. 그리고 뭔가 답답하지 않아? 답답하진 않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외로워지는 것 같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뭐가 있다가 없어야지 그거를 불편함을 느끼지.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으면 그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아버지의 말이 우리가 똑같다라는 말이 보리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싫었을까요? 이건 두 가지 감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린 똑같다. 그러니까 얘가 묘하게 소속감이 느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안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똑같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정우가 들리든 안 들리든 우리 가족이라고. 그건 아버지가 한 말 아니고? 그 아버지가 한 말이라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정우가 그렇게 얘기하고 동생이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아버지의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다고. 둘 다. 처음에는 가족과 다르다는 거 거부하다가 이제는 이제 소리를 포기하고 싶어 했다가 보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쵸. 자기를 인정해요. 그렇죠. 스스로의 정체성을. 네. 그러니까 보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듣지 못하는 부모를 가진 비장애인 아이인가요? 아니면 보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되게 부끄러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효녀? 그냥 보리는 그냥 부모님이 청각 장애인이신 딸이잖아요. 그런 장애인 부모를 둔 비장애인 아이들의 그냥 정체성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가 보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듣지 못하는 부모를 가진 들을 수 있는 아이는 세상에 또 있으니까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확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문화적인 것도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영어를 못해요. 근데 이민자들인데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이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아이를 이제 TKT라고 하거든요. 서드 컬처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문화를 TCK라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문화를 가진 아이라서 부모는 한국 사람이고 꼭 한국 사람 아니더라도 근데 아이는 미국인인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길 때 그런 부모님을 대신해서 다 외국 일을 미국에서 일을 다 돌봐주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또 어떤 의미에서 미국인과 같이 있으면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과 같이 있어도 한국인이 아닌 그런 외로운 삶이라고 어디 가운데 끼어 있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소속감이라는 게 되게 외롭고 괴로운 일이거든요. 소속되어 있어도 외로운데 본인은 얼마나 외롭고 그 참담한 그런 장애인에 대한 모독을 많이 받잖아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서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보리가 선택한 삶은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이 가족하고 다르다는 거를 거부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죠. 근데 그리고 이제 어느 상황 때나도 그런 생각이 자주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리의 성격이라면 저는 이겨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보리는 세상하고 연결될까요? 네. 그리고 어른하고도 연결되고 자기 가족과도 연결될까요? 네. 이거는 정말 되게 복잡한 축복인 것 같아요.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두 세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보리가 되게 성숙한 아이라는 게 가슴 아파요. 성숙해서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는 거가 아이한테는 버겁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되게 이중적인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이겨낸다면 되게 보통 사람과는 다른 내공으로 살지 않을까 싶어요. 미서가 보리한테 해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처럼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길 생각하지 말고 잘 살아라. 너는 너의 가족은 이제 네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줄 것이다. 자연스러운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모두 다 우열로 표현을 하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우열로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 가난하고 부자 이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본인이 못하면 남들도 더 심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리가 그냥 정말 이름대로 뭔가 보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 삶을 어떻게 겪어왔든 아버지의 말대로 우리는 똑같다. 우리는 똑같고 그리고 비장애인 사람들 있잖아요. 일반인 사람들한테도 그냥 똑같은 아이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면이 제일 이거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잖아요. 책을. 그죠? 이거 희곡 시나리오를 읽은 거죠? 그렇죠. 근데 영화는 봤어요. 영화 전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본 다 봤죠. 가장 내용도 재밌었던 점은 어떤 거예요? 정우가 축구 경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가슴 아프면서도 재밌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들리지 않으니까 선수 맨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벤치.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정우가 들어가니까 이제 팀에 골 다 넣고 그러니까 정우가 축구 잘해요? 축구 되게 잘해요. 이제 안타까운 재능이죠. 그러니까 애들도 되게 놀라고 좋아하고 처음에는 무시했다가 축구를 잘하니까. 그러면 정우는 귀가 안 들려도 축구할 수 있어요? 축구는 귀 안 들려도 할 수 있죠. 그래요? 공을 보는 거니까, 공을 쫓는 거니까. 이모는 그냥 그런 거 이것저것 다 해야 하는 게 싫었나 보다. 신경 써야 하고 또 다쳐야 될 때 또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모는 제3자잖아요. 이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귀찮아하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말을 안 해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축구하는 걸 싫어했나 보죠. 그러다가 다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축구를 못하게 하는 게 자기가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가 편해서 뭔가 선택하는 게 그렇게 나쁘고 이기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죠. 어른들이잖아요. 이모도 이모 삶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아프거나 자기가 불편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주변 사람들도 다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만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어디에도 끼지 못한 보리를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잃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만 갖고 살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가고 싶은 이상향을 통해서 가고 싶잖아요. 그쪽으로 가려고 애쓰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러면 보고 듣고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민서는요? 저도. 민서는 정체성과 민서 자신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정체성이 중요하죠. 정체성은 이 보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그 농아죠. 부모처럼 귀가 들리지 않는 거. 그러면 그걸 위해서 민서는 안 들리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 보리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직도 어리기도 하고, 그죠?